우리나라 소방청이 AI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단순히 와, 새로운 기술을 쓰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바로 재난 앞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죠?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이 더 잦아진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재난의 본질,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선 산불이 나는데 다른 쪽에선 홍수랑 폭염이 동시에 덮치는 시대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처럼 예전 소방 매뉴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재난은 더 이상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재난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그대로여도 괜찮을까요? 소방청의 깊은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내놓은 해법은요, 그냥 좋은 장비 몇 개 더 사자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재난 대응이라는 시스템의 판 자체를 아예 새로 짜려는 아주 근본적인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 공식 명칭이 바로 AI 첨단 기술 활용 10대 전략 과제인데요.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핵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소방관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재난 관리로 넘어가겠다. 바로 이런 선언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방식은 베테랑 소방관 한 사람의 경험과 감이 정말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쉬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다릅니다. 데이터와 AI가 분석해서 통찰을 제공하고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소방청의 이 변화를 좀 특별한 렌즈, 바로 공공부문 기업가 정신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공공부문 기업가 정신?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민간 기업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같은 공공 서비스도 그냥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이야말로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소방청의 이번 전략은 에라 모르겠다, 식의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현대 재난이라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데이터와 AI라는 도구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지극히 영리한 기업가적인 선택인 셈이죠. 하지만 AI를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에 도입할 때 우리는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AI가 최적의 경로라고 알려줘서 그대로 출동했는데 그 판단이 틀려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자,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 아니면 그 지시를 믿고 따른 현장 지휘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는 기술의 정확도 문제를 넘어서 우리 조직 전체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 새로운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거의 목표는 무조건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바꾼 거예요. 완전 진압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는 것으로요. AI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첨단 장비로 냉각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다 모든 걸 잃는 대신 지금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적 판단. 조직 이론가 헨리 밍츠버그는 복잡한 환경일수록 전략은 계획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재난 대응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완벽한 매뉴얼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배우고 그 배움을 다음 판단에 즉시 반영하는 학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AI는 바로 그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변화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국가적인 브랜드 전략으로 말이죠.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바로 K-소방입니다. 우리가 공공 R&D를 통해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 안에서만 쓰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걸 하나의 완성된 상품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아주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 접근법의 전략적 이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요. 둘째,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R&D가 사회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든 해결책이 세계 시장의 표준, 즉 국제 표준이 될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멋진 청사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놀랍게도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위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있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조직 문화나 책임에 대한 규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AI가 최적의 판단을 내려줘도 현장에서 그 판단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시스템은 그냥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소는 리더십입니다. AI의 판단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함께 지겠다는 각오. 이것이야말로 이번 도전의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생명이 걸린 재난 현장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방식에 머무는 것,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아닐까요? 소방청의 이번 도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